안녕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개발지식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강의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블로그 글을 가져왔는데요. 코드 리뷰 관련된 글입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블로그 글이라서 우리나라 문화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의견이다 보니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 검토는 개발의 일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코드 리뷰가 실제 코딩보다 작업에서 우선순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검토 단계에서, 즉 이제 코드 리뷰 단계에서 다른 코드 리뷰어가 내 코드의 결함을 발견해 준다면 실제 프로덕션에 나가기 전에 에러를 잡을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뜻하게 됩니다. 또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에도 큰 금전적 손실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 리뷰가 이를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 리퀘스트를 올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남이 봤을 땐 제3자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발견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따라서 풀리퀘스트를 올릴 때 리뷰를 해주는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더 뛰어나면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나랑 비슷한 수준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코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작업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드 리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에서 이런 풀리퀘스트 리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풀리퀘스트를 리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실제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를 팀원들과 같이 소통을 하여서 이 풀리퀘스트 리뷰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코드 리뷰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팀 단위에서 같이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드 리뷰는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PR이 올라왔을 때 변경된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파일들을 다 열어보면서 해당 스펙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코드를 로컬로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깃허브에서도 실제로 다른 파일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주변 코드, 관련된 코드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분은 이제 조금 모르는 부분을 배제하고 근처 이제 주변 파일들을 좀 안 보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리뷰 때문에 이제 더 큰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리뷰를 하는 것을 제 메인 잡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 남을 때 하는 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코드를 볼 때 되게 주변 코드까지 전부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 변경사항이 있는 코드들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이 코드가 어떤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플로우가 잘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주기보다는 보통 코드가 조금 덜 예쁘게 작성됐는데 이거는 우리의 코드 스타일에 맞지 않는데, 혹은 조금 더 간단하게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만 리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혹은 이제 갓 신입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원했던 코드 리뷰가 이제 이런 내가 놓쳤을 수 있는 플로우를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조금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실천하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드 리뷰를 진행할 때 애티튜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드 리뷰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코멘트를 달면 처음에 이 작업물을 올린 사람이 좀 상처받진 않을까, 기분 나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조금 기분 나쁜 상황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부터는 잘못된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분은 코드 리뷰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좀 기분 나쁜 상황들이 그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일주일 동안 기능 개발을 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해 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이분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단순히 그 풀 리퀘스트를 올리고 리뷰를 하는 시점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개발을 시작할 때, 혹은 내가 되게 어려운 개발을 시작하고 확신이 없는 상황일 때 이를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묻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남들과 의견 충돌이 크게 나는 데는 서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싱크를 맞춰놓고 모두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나면은 코드 리뷰 때도 짜잘한 리뷰 코멘트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이 달라지는 코멘트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자, 이렇게 서로 방향을 잘 맞추고 작업을 올렸다면 두 번째는 리뷰를 다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 작업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뭐야 다시 해 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이나 유용한 문서, 리소스에 대한 링크까지 포함하는 것이 내가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변경 요청이 내가 이게 싫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코드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조치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코드 리뷰는 이렇게 저렇게 해 라는 명령에 대한 큐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지만 코드 리뷰에서는 단순한 형식이나 이런 세미콜론, 콤마 이런 것들을 붙이고 안 붙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코드의 논리 구조가 맞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세미콜론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CI/CD 같은 걸 붙이고 프리티어나 ESLint와 같은 린트 검사 툴을 붙임으로써 자동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리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큰 PR 리퀘스트를 날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 리퀘스트를 자신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리뷰 단위로 나누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요청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50개, 60개의 파일 변경을 모아서 엄청나게 큰 풀 리퀘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걸 리뷰를 왜 안 해줘? 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이 부분에 조금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혹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코멘트를 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 작성을 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고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달고, 또 보통 그렇게 풀 리퀘스트가 큰 경우에는 좀 불필요하게 그냥 코드가 변경 코드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코멘트를 다는 편입니다. 저희 팀에서 한 분이 시작한 방식인데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코드가 모든 이 로직을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된다라는 암시도 주고,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어쩔 수 없이 코드 리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은 팀에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그냥 PR은 크게 올리고 제가 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지정해서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했었다면, 이분은 첫 번째 커밋을 생성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풀 리퀘스트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팀의 규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작업을 완료할 때 풀 리퀘스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커밋을 올리고 나서 다음날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풀 리퀘스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풀 리퀘스트가 너무 커지기 전에 미리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코드 리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한국인의 정서상 코드 리뷰를 달고 조금 더 되게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와 완전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코멘트를 달긴 하는데요. 코멘트를 달 때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최대한 디테일하게 소스를 달고 아니면 좀 예시 코드 같은 걸 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번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팀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코드 리뷰에 대한 규칙들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